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0일 병술 첫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의정부에서 영릉의 기년 내 별제의 왕세자가 행례한 의식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영릉의 기년 내 별제의 왕세자가 행례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기일 전에 왕세자는 제기를 반드시 3일 동안 하고 헌관과 여러 집사 및 시정관은 모두 청제로 하룻밤을 유숙한다. 충후위에서 악차를 능소 가까운 곳 땅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능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지한다. 그날에 찬자가 왕세자의 자리를 능실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헌관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으로 하고 감찰의 자리를 아헌관 종헌관의 자리 서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찬자와 알자 찬인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행사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소지하고 영좌를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며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고 제찬을 창구에 담으며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소에 설치한다. 그날 미명각에 일각에 왕세자가 백이 오삼오 헛각대 백화를 갖추고 궁을 나와 연을 타는데 인도하고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왕세자가 능소에 이르러 연에 내리면 중후기가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시각이 되면 아흔간 이하와 여러 집사들이 최복을 갖추고 관세한다. 이를 마치면 찬자, 알자, 찬인이 먼저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해서 4번 절하게 한다.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서 겹지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해서 서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 창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이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아흔간과 종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의 악차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행례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관세한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례가 국궁 사배하라 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흔간과 종간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종관이 술잔으로서 술을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한다. 종관 1위는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고 종관 1위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드린다. 부지 통례가 3번 상향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안에 드린다. 향을 올리는 것은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는 것은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종관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부지 통례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통례가 부복하에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청한다.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가서 서양하여 서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간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조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원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부지 동네가 국궁 사배하고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아흔간과 종간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와서 최복을 벗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알자가 아흔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 창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 알자 찬인이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왕세자가 예언을 타고 황궁하는데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기년 내의 사시대향 및 상망 6명일의 별제의 대군 제군이 행례하는 의식.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능소에서 1일 동안 치지한다. 기일 전 1일에는 능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지한다. 그날의 헌관의 자리를 능실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감찰의 자리를 헌관의 서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의 자리를 집사의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행사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소지하고 영주화를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자의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업과 초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고 제찬을 창구에 담으며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술잔 3개를 준수에 둔다. 시각이 되면 헌관 이하의 제관이 최복을 갖추고 관시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해서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쓰면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여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감찰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각기 제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쪽을 상으로 하여 쓰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면 헌관에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받들고 1위는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3번 상향하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안에 드린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와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창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국궁사배 흥 병신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파는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경상도의 보리와 밀종자에 대해 제사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신주하기를 경상도의 보리와 밀종자는 군자 의창의 11만 900석으로서 제사를 매겨 주어서 시기에 맞추어 경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제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대수 신료에게 승정원을 통해서 정령을 계달할 것을 전지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승정원의 직책은 임금의 말을 관장하여 일이 크고 작은 것을 논함이 없이 모두 이로 말미암아 출납하게 되니 국가의 채통에 관계되므로 이를 위반하고 월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래에 대소 신료들이 왕망 승정색의 환자를 사적으로 보고 계달하는 사람이 있으니 다만 정령의 나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과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계달하는 사람은 승정색에서 계달하지 못하게 하고 승정원이 아니면 또한 명령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이것을 영구의 일정한 법칙으로 삼으라. 어긴 사람은 계문하여 죄를 과하게 하되 만약 비밀의 일은 이 한도에 있지 않게 한다. 하였다. 처음에 예조판서 정인지가 승정색을 통하여 이를 계달하려고 하니 도승지 황수신이 사아를 불러 이르기를 판서가 승정원을 격려하지 않고서 이를 계달하고자 하니 입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 또 사람을 시켜 인지에게 알리기를 모림직이 승정원에 나와서 계달하시오 하였으나 인지가 마침내 가지 않고서 환자 전균을 시켜 이를 계달하였다. 수신이 아뢰기를 만약 의정이면 바로 계달할 수 있겠지만은 좌우 찬성 이하의 관원은 모두 승정원을 격려해야 되는데 지금 인지가 승정원을 격려하지 않고서 이를 계달하게 되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하였다. 인지가 아뢰기를 신이 이 일을 계달하고자 하매 승정원에서 이를 저해하니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캐묻지 않고 그대로 덮어두었다. 인지가 일찍이 병조 판서를 겸무하고 있었는데 수신이 병조를 주관하여 매양 제수할 때마다 수신이 자모 자기 마음대로 하니 인지가 관인을 수신에게 미루어 맡기면서 정색하여 말하기를 승진은 다만 임금의 명령만 출납할 뿐이고 제수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병조의 책임인 것이다 하니 수신의 이 일에 깊이 원망을 품고 있었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환자 김덕상의 사품 이상의 직첩을 회수하다. 임금이 환수들을 제어함이 심히 엄격하여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않은 이로 말미암아 방사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1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의 춘천, 낭천, 양구, 인제, 정선, 평창, 원주, 울진과 경기도 양주, 양근, 지평, 가평, 포천, 연천, 마전, 적성에 황충이 발생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의 건의를 예조에 명하여 의논하였다. 함길도 도질제사가 아뢰기를 알타리에 도마노 동소로 가무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추장으로서 특별히 인신을 받았지만 이를 쓸 곳이 없습니다. 알타리 등이 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회령절제사에게 청하여 연달아 서울 올라가니 심히 통서가 없게 됩니다. 원하건대 홀라온 추장의 예의에 의하여 내리신 인신을 사용하여 회령부에 공문을 보내어 서울로 올라가
보내게 할 것이며 또 신은 이미 경직을 받아서 그대로 경내에 거주하오니 녹봉을 내려주심을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고 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정부와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기를 인신으로 공문을 보내는 일은 장래에 배단이 생길 것이므로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멀리서 녹봉을 받는 것도 또한 그 전에 이해가 없으니 연사의 풍흉에 따라 미량을 참작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7월 2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평안도로 방수를 가는 군사의 불편함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안도의 희천과 영변 이남 지방은 산천과 도로가 평탄하고 주연이 서로 떨어지기가 멀지 않으며 희천 이북의 관계와 자성 이상의 지방은 산천이 헌준하고 막힌 까닭으로 남도와 멀리 막혀 있어 방수에 가는 노가가 아주 심한 편입니다. 위원과 이산 이하의 지방은 산천과 도로가 비록 간간히 험준하고 막힌 데가 있더라도 남도와 떨어지기가 그다지 서로 멀지 않으므로 방수에 가는 군사의 내왕은 패단이 조금 적을 것입니다. 만약 곳을 정하여 방수에 가게 한다면 노고와 안일이 균등하지 못할 것이오니 연변에 거주하는 백성은 모름지기 각기 거주하는 곳에서 남아 방수하게 한 후에야 한편으로 경작하면서 한편으로 방수하게 되어 방어와 농작이 두 가지가 완전할 수 있어서 적변이 있으면 또한 각기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힘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만약 차차로 다른 곳에 옮겨 방수하게 한다면 변방고을의 인민들이 모두 소유를 일으켜 반드시 작업에 안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방의 기묘함은 다만 자성의 지령괴 이상의 지방뿐만 아니라 강계 이상의 지방도 모두 그렇습니다. 갑사와 충복 갑사가 가장 정병이 되었는데도 지령괴 이상의 지방은 모두 나눠 방수하게 하고 강계 이하의 지방은 다만 남도의 정군으로서 곳을 정하여 방수에 가게 하는 것도 또한 불편한 일입니다. 원하건대 거전의 예에 의하여 방수에 가게 하고 그 남도의 군사들은 거주하는 주연으로부터 강변의 주연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험준하고 평탄함과 멀고 가까움을 나누어 쉬지 않고 돌려가면서 방수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7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무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7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졸고기 지난 후에 대궐에서 고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지하였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졸곡을 지난 후에 대궐 안에는 고기를 사용하니 백관들로 하여금 또 헌마등의 고기를 먹어야 할 것인데 전지를 내려야 되겠는가 예주로 하여금 이를 알리게 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황수신 등이 아뢰기를 대궐 안에서 고기를 사용한다면 지방과 서울에서는 자연히 이를 알게 될 것이오니 전지하거나 알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7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헌집이 정찬손이 우의정 하연을 추액할 것을 아뢰다. 처음에 영령의 석경을 이미 닫았는데 사헌집이 정찬손이 현궁에 자물쇠를 채우고 우의정 하연이 자물쇠 채우는 일을 감독하게 되었으나 시속에서 자물쇠 채우는 일을 감독하는 것을 검기로 삼으므로 하연은 입주 전을 지내는 일로서 핑계하고 자물쇠 채우는 일을 미처 감독하지 못하고 그 사유를 동궁에 신달하고는 마침내 감독하지 않았다. 정찬손이 아뢰기를 하연의 직책은 자물쇠 채우는 일을 감독하게 되었는데도 사고를 핑계하고 하지 않았으니 이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연이 창졸한 즈음을 당하여 입주전과 자물쇠 채우는 일의 감독하는 데 있어 형세가 두 가지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이 사유를 동궁에 신달하였으니 그것을 버려두고 논지하지 말라 하였다. 정창손이 다시 아뢰기를 입주전을 지내고 난 후에 한참 있다가 그제야 현궁을 닫았으니 그래도 자물쇠 채우는 일을 감독할 수 있었는데 하연이 망설이며 고의로 피하면서 즉시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감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이옵니다. 청하건대 추액하여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면서 마침내 윤화하지 않았다. 하인이 정창손이 탄핵하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였는데 추액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음을 듣고는 몹시 기뻐하여 이 어소에 빨리 나아가서 사언하고 이내 아뢰기를 신이 고의로 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 경은 미심쩍게 여기지 말라 하였으나 임금은 마침내 하인의 간사한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13구 세종 28년 7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우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113군 세종 28년 7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정인지에게 소훈왕후의 상사의 최복을 입는 것에 관해 이르다. 예조판서 정인지를 불러서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고려 왕조의 500년 동안에 군신 상하가 3년상을 능히 행하지 못하여 부모의 상이면 100일 만에 상복을 벗고 임금의 상이면 3일 만에 상복을 벗으며 찬양하고 잔치하여 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우리 태조께서 창업한 이래로 성인의 제도를 강명하여 3년상을 행하니 현비의 상에 백관들이 비로소 최복을 입게 되어 상기가 조금 후하게 되었으며 원경왕후의 상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최복을 입은 일수가 현비의 상에 비하여 더욱 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상제에 점점 후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모후께서는 3개월 만에 능으로 가시고 그 반후할 즈음에 신자들이 모두 백일을 입었는데 지금 소훈왕후의 상에는 내 뜻은 처음에 모후에게 복상한 제도에 의하여 25일 만에 상복을 벗고자 하였더니 대신들이 고집하여 옳지 않다고 하였으며 5개월 만에 능을 가고 반후할 즈음에 신자들이 모두 최복을 입었다가 졸곡에 이른 후에 최복을 벗고 백일을 입고 오사모를 쓰고 기년을 마치려 한다. 무릇 상사에 관하여 최복을 입는 것은 상기의 후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겠다. 경이 일찍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에 관하여 여러 신하들이 비록 임시로 백일을 입지만은 그러나 최마가 아직 그 몸에 있으니 휘덕전의 제사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최복을 입고 배제하여 배곡하겠습니다 하니 경의 말이 후한 편이다. 그러나 나의 뜻은 생각하기를 무릇 정조와 동지와 사길에는 동궁 이하 여러 신하들이 모두 나에게 좋아하게 되는데 이같이 되면 이를 동안 동궁과 여러 신하들이 왕비의 혼전에서 울고 뿌린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와서 좋아하게 되니 성인이 말씀하신 곡하면 노래 부르지 아니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경이 또 아뢰기를 전에 이르기를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된 후에 취처하는 것은 효자의 심정을 통하기 때문이라 하니 왕비의 3년 안에 정조동지 탄일과 사길의 조화를 재패하게 한다면 이의 뜻은 생각하기를 동궁과 여러 신하들이 왕비를 위하여 나에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실로 이런 이치가 없을 것인데 하물며 정조와 동지와 탄일에는 동궁이 나에게 무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이 또 아뢰기를 옛날에 주나라 경왕이 목후의 상이 있었는데 제후의 회장하는 사람이 연악을 베풀어 접대하니 진나라 숙향이 이를 비난하기를 왕이 중상이 있는데 음악을 사용하니 그릇된 일이다 하였다. 3년 안에 무릇 대소 연회와 조화에 모두 음악을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 말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혹은 상국의 사신을 접대하든지 혹은 인국의 사신을 접대하든지 정조 동지 탄일의 연회와 조회의 연회는 동궁과 여러 신하들이 친히 스스로 연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나를 위하는 것이니 비록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조화 일에 모두 하는 예는 곧 여러 신하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니 모두 이를 정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단호와 출석은 비록 이것이 시속 명질이지만은 그러나 본디부터 하위하는 예가 없으며 정도나 동지와 같은 것은 동궁이 와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휘덕전의 정조와 동지의 제사는 기일 전에 나를 가려 동궁이 몸소 행하고 백관들은 최복 차림으로써 배제하고 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가절에는 휘득전에도 제사를 고랄 수 없으니 종친을 보내어 향부를 피우고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이다. 백관들이 가서 곡하는 예는 없으며 3년 안에 상망의 조회에 동궁이 조반에 들어올 이치는 없는 것이다. 백관들은 각 관사마다 일원이 휘득전에 모이어서 동궁을 모시고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 백관들은 나에게 조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이 또 아뢰기를 3년 안에 휘득전에 4대 향의 예가 없었는데 원경왕후와 태종 때에는 4대 향을 행하니 어디 근거한 일인가 알 수 없겠습니다. 하니 나도 또한 그렇게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큰 일이므로 쉽사리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고문을 상고하여 이를 의논할 것이다. 경이 아뢰기를 동궁은 기년 후에는 첨담복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대저 첨담이라 무릇 청, 황, 적, 백, 흑을 통틀어 말하미니 천담흑색을 사용하기를 청합니다. 천담흑색은 지금의 반아 청색입니다. 이 색을 사용하면 기년 후의 휘득전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에 동궁의 제사 지내는 복색이 남의 보는 데에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옳게 여긴다. 그러나 갑자기 결정할 수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서로 의논해야 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7일 개사 첫번째 개사 오후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7일 개사 두번째 개사 경상우도에서 바닷물이 붉고 검어져 고기가 죽다. 고기가 많이 죽었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7일 개사 세번째 개사 의정부에서 황해도와 계승부의 곡식 종자에 대해 제사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신주하기를 황해도의 보리와 밀 종자 22,644석과 계승부에서 164석을 제사를 매겨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9일 을미 첫번째 기사 육우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9일 을미 두번째 기사 동궁의 면복을 중국에 추청하는 것에 관해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의 애조판서 정인지 병조판서 안승선 좌참찬 정본 우참찬 정갑손 호조 참판 안지 은수의 윤 허후 첨지중 추원사 김하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동궁의 면복을 중국에 추청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년 안에 추청한다면 혹시 조정의 비평이 있을까 염려되는데 경등은 어떻다 생각하는가. 만약 추청해도 된다면 성질사의 행차에 추청하겠는가 아니면 정조에 하겠는가 하니 황희와 하연은 아뢰기를 이것은 큰일이오니 더욱이 세자께서 방금 죄질 중에 있으니 어찌 서두러 추청하겠습니까? 했다. 김정순 아뢰기를 명년의 절일사의 행차에 추청한다면 기년의 상제가 다 하게 되니 죄질에 미심쩍음이 없을 것입니다. 정인지와 안승선 정갑송 안지는 아뢰기를 세자께서 비록 죄질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자가 스스로 추청하는 일이 아니고 고전하께서 자손이 만대의 계책을 위하여 추청하는 것이오니 비록 절일사의 행차에 추청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하였다. 허후는 아뢰기를 전하께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심으로 황제께서 반드시 유윤하실 것이며 비록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또한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정족사의 행차에 추청을 한다면 기년이 장차 다 지나갈 것이므로 조정에서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김하는 아뢰기를 날로서 달을 바꾸는 제도는 중국에서도 이를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의 황제께서 태황 태후를 위하여 27일 상을 입었음에도 중국의 신민 등은 그 후함에 깊이 감복하였는데 지금 절일의 사신이 백이 차림으로써 북경에 가게 되면 보는 사람이 반드시 감탄하여 본받을 것이니 어찌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최질로서 미심쩍게 여긴다면 지금 비록 금년의 정조에 있더라도 같이 이것이 기년의 내이고 명년의 절일 또한 이것이 3년의 아니니 날로서 달을 바꾸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박하다고 생각하여 기년의 상을 취하지 않았다. 비록 옛날의 제도를 따른다 하나 3년의 상은 곧 세상에서 통용하는 상인데 세자가 비록 기년을 지냈다 해도 아직 최질 중이므로 서두로 갑자기 추청하는 일은 마음에 미안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황희와 하연은 아래기를 임금의 명령이 진치로 마땅합니다. 3년상을 벗고 난 후에 특별히 친왕자를 보내어 추청하는 것이 실로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한은 아래기를 지금은 중국이 태평하고 호상서가 성품이 본디 온화하고 고상하여 본국을 대접하며 심히 후하여 무로 추청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허가해 주지만 혹시 천하의 병고가 있고 호상서가 사고가 있게 된다면 그 기회를 한번 잃게 되어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이때에 미쳐서 추청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의 의논이 옳다. 옛날에 조상서가 성품이 시기하고 어마마에 우리나라를 외이로 여겨 모든 주청을 다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후에 여상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지금 호상서는 우리나라의 주청을 빠짐없이 따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만약 조상서 같은 무리를 만난다면 무슨 일을 주청한 대로 되겠는가. 그러나 호상서가 사고가 있고 천하의 병고가 있는 것은 실로 이것은 변사이므로 3년 후에 추청하고자 하니 경등은 이를 알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여기가 낳은 유품과 조관의 자식을 속신하라고 전지하였다. 형조의 전지하기를 정통 2년 수교의 관기가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양인이 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비록 기생이 낳은 자식일지라도 어찌 모두 그 아버지를 섞어서 참과 거짓을 변하지 못하겠는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명백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기생의 낳은 자식으로서 줄례로 삼아 비록 재상의 자식이라도 종친토로 천역을 하게 되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니 내가 심히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육전에 의하여 아버지를 따라 양인이 되게 한다면 비록 애매한 사람이라도 혹은 자기 자식이라고 일컬어 천역을 면하라고 도모하여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지 않을 것이니 그 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자기의 노비가 자원하여 속신함을 따른다면 누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속신하여 자기 자식으로 삼겠는가. 지금부터 서울과 지방의 여기가 유품과 조관에게 번갈아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나이로서 서로 노비에 준하여 아버지의 원하는 데 따라 속신하여 천인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7월 2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변장에게 자제를 거느리고 부임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한필도와 평안도의 변장은 자제를 거느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황희는 아뢰기를 한필도가 평안도의 변장의 자서와 한량이니 무죄가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재주가 없는 사람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먼저 법을 상세히 만들고 거듭 검거함을 밝히는 것이 편리하고 이익이 될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하연과 자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선은 아뢰기를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장이 서울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니 패단이 진실로 대단히 많사옵니다. 원하건대 병조의 아랫바에 의하여 가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우찬성 김종선은 아뢰기를 변장은 적군과 대진하게 되니 만약 날래고 신복한 군사와 자서 친척의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들을 간승처럼 의지하여 용기가 저절로 배나 날 것입니다. 또 신이 함길도와 평안도의 일은 대강 알고 있사온데 변장의 집을 하직하고 천리나 되는 곳에 부임하게 되니 자서 친척과 서울 군사의 친애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까? 그들을 거느리고 가도록 허가해 주는 것도 또한 변장을 위무하는 한 가지 일이오니 원하건대 그 전에 예의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7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수원부사 윤처공을 파면시키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윤처공은 일찍이 평양 소윤이 되었을 때 형부를 남용하여 6사람이나 죽였으니 남에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부사로 임명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이 일의 자치를 상고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더니 마침내 이를 파면시켰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2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외인 종정국과 웅호환에게 곡식을 내리다. 종은칠의 아들 정국에게 쌀과 콩 15석을 내리고 종성세의 아들 웅호환에게 쌀과 콩 10석을 내렸으니 그들이 청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2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주포화겸이 토산로를 바치다. 일본국 석견주의 주포화겸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졸곡제를 지내다. 세자가 초우로부터 졸곡에 이르기까지 휘덕전의 제실에 있었다. 제사를 마치자 시호서에 조회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우제와 졸곡제의 의시 기일 전에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한관과 종훈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자리를 다르게 하고 겹질러 하며 서로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를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서 있게 하되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만약 내정이 협착하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고 모두 관등마다 자리를 다르게 하고 겹줄로 하며 북향하게 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반수가 되게 한다. 감찰의 다리 두 개를 문무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과 영자의 왼쪽에 들인다. 점이 있다. 졸곡에는 오른쪽으로 한다. 패백광주리를 준수에 설치하고 향과 향악과 초를 영주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고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가이 한 개, 명수를 채운다. 황이 한 개, 울창을 채운다. 착준 두 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를 채운다. 호준 두 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가이, 둘째 줄은 착준, 셋째 줄은 호준이다. 모두 구기와 보자기를 올려놓고 북향하게 하며 서쪽을 상으로 한다. 무릇준에는 명수를 채워서 상으로 하는데 우제에는 명수가 없다. 찬반 한 개를 준수에 설치하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가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구기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분을 담아놓는다. 만약 작새의 광주리이면 또 작 두 개를 담아놓는다. 집사의 관새를 아한관 종관 새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현관과 정치인 백관들이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가고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겹질로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해서 4번 절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 대축 궁일영 축사 재량을 인도에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해서 쓰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며 전사관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봉계랑이 정친과 백관들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흥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서 영자에 설치하고 정적언으로서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착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잔을 수건에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받들어 준수에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부지 통례가 제실 앞에 나아가서 제1우례를 행하기를 찬한다. 제2우례는 제1우례를 고쳐서 제2우례를 한다. 제3우례로부터 제7우례는 이에 의방하고 졸곡에는 다만 행례라고만 한다. 찬하기를 마치면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에서 나와 들어가 전정의 자리에 나가서 사양하여 쓰게 한다. 종사관과 익위가 따라 들어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곡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흥간 종흥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 통례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종흥간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이귀 1위는 꿇어 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이귀 1위는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으면 이위가 꿇어 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닦고 나면 입기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따르면 종관이 찬으로서 수를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한다. 종관 1위는 향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종관 1위는 향료를 받들어 꿇어 앉아 드린다. 부지 통례가 3번 상향하기를 찬청하고 종관이 향료를 안에 드린다. 종관이 잔을 꿇어 앉아 올리면 부지 통례가 잔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청한다. 이를 마치면 잔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종관 1인이 패백관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고 부지 통례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패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잔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패백을 올리는 이들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게 하고 향료를 드리고 잔을 받고 패백을 드리는 일은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하게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일도 이에 준하게 한다. 부지 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자른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종관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청하면 종관이 술잔을 꿇어 앉아서 올린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찬청하여 술잔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에게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기를 찬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왼쪽에 나아가서 사용하여 졸곡에는 동양한다. 꿇어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례가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간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자르는 사람이 보자기를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받아서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흥간에게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병신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흥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곡궁 사배하고 곡하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흥간 중흥간 정치인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평신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아흥간 중흥간 정치인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흥간과 중흥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내랑이 정치인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아간다. 잔인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창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의령이 우주를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공의령은 혼백을 받들어 구석진 곳의 깨끗한 땅에 묻고 도등상에 간수하여 홍초보로서 것을 산다. 이후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대축은 충문과 패백을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묻는 구덩이를 북방의 땅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3일 무술 4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손왕후 졸국 후에 백관의 배제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손왕후 졸국 후 기년 내에 최복을 받지 않았는데 명일의 별제와 매월 상망제가 있을 때는 백관들이 예의상 마땅히 배제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동지와 정조에는 중국 황제에게 드리는 예와 본조의 하례가 있게 되고 매월 상망에는 치사 조화가 있게 되니 길례와 흉례가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정조와 동지는 별도로 길이를 가려서 백관들이 배제하게 하고 매월 상망에는 각 관사의 일원만이 배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육선을 사용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조청로와 이숙인을 탄핵하였다. 내선지 직장 조청로는 그 아버지 조석상이 태종의 국상을 당하여 엄난한 짓을 행하여서 관적에서 삭제되었으며 충의위 돈영부 승 이숙이는 그 아버지 이괭이 일찍이 불효의 죄를 범하였으니 불충하고 불효한 사람의 아들은 마땅히 사림에 동렬할 수 없습니다. 또 도진무는 구사를 영솔하는 중한 책임이므로 예로부터 반드시 문관과 무관으로 교차시켰는데 지금은 모두 무관으로서 도진무를 삼게 되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동궁의 피휘를 거전대로 하였다. 저편전에서 아뢰기를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휘하면서도 그 두 글자의 이름 중에서 한 글자만을 휘하지 않았으며 시호와 공전의 명칭은 모두 피하여 휘하지 않았는데 지금 동궁의 자를 만약 휘덕전의 휘자를 피하여 자를 고른친다면 조중의 시호와 공전의 명자를 이루 다 피할 수가 없으니 거전대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경기도와 충청도의 곡식 종자에 대해 제사하였다. 의정부에서 후조의 정장에 의하여 신주하기를 경기도의 보리와 밀종자 46,610석과 충청도의 보리와 밀종자 98,440석을 군자 의창의 곡식으로서 제사를 매겨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강석덕, 이승손, 이계린, 김의지, 신기, 성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석덕으로 이조 찬판을, 이승손으로 인승부 윤을, 이계린으로 사원부 대사원으로, 김의지를 한승부 윤으로, 신기를 호조 참의로, 성봉조를 공조 참의로, 김고을 도계를 첨지중추원사로, 김조를 경상도 도관찰사로, 이사임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양후를 충청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고을도계는 향화한 야인이었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이맹진과 황부인에게 중국 사람 4~5장 등을 돌려보내라고 요지하였다. 함길도 도관찰사 이맹진과 도채찰사 황부인에게 요지를 내리기를 지금 도질제사 박종우가 아래되 골간으로부터 도망해 온 중국 사람 4~5장 등 3명을 잠정적으로 권위에 따라서 골간으로 돌려보내어 모반하려는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이 일은 한편으로는 일이 상국에 관계되고 한편으로는 혹시 변흔을 발생시켜 실로 난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몸소 상국을 섬김의 정도로서 지켜야 되고 곤두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4~5장 등은 본디 상국의 백성이니 마땅히 잡아보내야 될 것인데 그 변흔을 발생할까 염려하여 간사한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 아내는 비록 야인의 딸이라 하지만은 진시로 남편을 따라야 할 도리가 있고 또 그 아들도 중국 사람의 아들이니 더욱 잡아보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로써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잡아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고 한다. 경이 골간에게 설명하기를 4~5장 등은 너가 종처럼 사역한 자이므로 마땅히 돌려주어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중국 사람이 도망해오는 것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라. 만약 4~5장 등을 처자와 아울러 값을 계산하여 골관에게 준다면 폐단을 장차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만 4~5장 등 3명에게만 각기 정포 20필, 면포 4필, 소금 3성만 계산하여 골관에게 주고 이내 위무하기를 국가에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러한 사물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값을 계산하여 주게 됨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군 세종 28년 8월 7일 이민 첫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관찰사에게 목면의 경종을 권장시키라고 요지하다. 목면은 백성의 일용에 긴절한 것이니 심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 도의 인민들은 모두 경종하여 그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홀로 그 도의 백성만은 본디부터 심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그 경종하는 법은 돈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하삼도 인민들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 경이 그것을 상세히 방문하여 백성들에게 두루 알게 하여 경종을 권장시키고 또 백성을 소란하게 하지 말고서 점차로 널리 퍼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8일 개묘 첫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영릉의 역사가 지체된다고 관계자들을 탄핵하자고 아뢰다. 옛날에 원경왕후의 장사에는 현궁의 여러 가지 일을 3개월이나 걸려서 준공되었는데 지금 영릉의 역사는 사흘로부터 7월에까지 이르게 되고 당번한 하번방패 60명과 경기 강원 충청도의 선군 및 시위패 합계 15,000여 명을 모두 역사에 나오게 하여 이미 4개월이 걸렸는데도 광박의 여러 가지 일에도 모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궁에 안치하였는데도 이에 역도로 하여금 그 위에 흙을 쌓게 하니 신자들의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감역 제조와 낭청을 탄핵하기를 청합니다. 또 감역과는 공력이 준공되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직책의 상을 요구하여 이름을 써서 승정원에 바쳤으니 아울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원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8일 개묘 두번째 기사. 3군 방패와 섭 60 중에서 관직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군 방패와 섭 60은 갑사 별시위의 예에 의거하여 관직을 떠날 차례에 당한 사람은 취재할 때 비록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산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도목에 정장하여 관직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가 흉년 구제를 아뢰다. 황해도 관찰사가 신주하기를 금년에는 기근이 심한데도 본도의 주현 미두가 다만 35,724석만이 있으니 모름지기 쌀 47만 4,050석과 조장도 46,236석과 소금 12,326석을 얻어야만 흉년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절기의 전에 배로 가서 먼저 건도의 미두를 운반하고 또 본도의 가을 공염은 상납하지 말고 장을 만들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에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니 호조에서 청하기를 충청도의 미두 33,000석을 옮겨서 진구하게 하고 그 조장두는 본도의 3,000석으로 공급해주며 공염도 또한 신주에 의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전 한승구 윤 양후가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 시는 타고난 성품이 혼우한데다 임금의 지우를 잘못 알아서 관위가 이품에까지 이르게 잘못 입어서 관위가 이품에까지 이르게 되어 언영이 이미 극도에 달하였으나 진시로 조금만 보좌함도 없이 한갓 시위 소찬의 비난만 있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며 부끄러워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우 두려운데 지금 또 외람이 성은을 입어 지방관을 출척시키는 임무에 제수되니 임무는 크고 직책이 무거워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신이 재주가 없는 사람이온데 어찌 감히 이 직책을 감내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서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양후는 귀인 양씨의 숙부였다. 이미 학술도 없고 또한 이제도 없으면서 다만 양씨의 연구로서 여러 번 청반을 지내고 승지까지 임명되어 관위가 이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 감사가 되매 사헌부에서 지방관을 출척시키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를 논박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양후가 이미 수령을 지내고 또 육주를 지냈으니 만약 이를 시험하여 그 직책을 감내하지 못하면 이를 제대시키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니 양후가 이 소식을 듣고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김정능의 일이 즉시 결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승지를 나무라다. 통사 김유래를 보내 중국 사람 김정능 등 9명을 잡아서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처음에 정능이 야인에게 사로잡혀 몰래 두만강을 건너서 바로 함흥부에 이르렀으므로 그 경상에서 능히 기차를 하지 못한 사람을 추국하여 조율한 장계가 이미 승정원에 도착했는데도 승지가 즉시 계달하지 않은 임금이 이를 알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일이 모두 이곳을 격려해 나가는데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고서 망령되게 함부로 지중하였는가. 그대들은 모두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내가 뽑아서 이 인물을 임명했는데 그일에 계달할 일이 얼마나 되는가? 정능의 일로서 빨리 계달하지 않는가? 내가 구정궁궐에 깊이 있으면서 오로지 그대들에게 위임하였음에도 그대들이 이와 같으니 국가의 일은 그 누가 이를 다스리겠는가? 하니 도승기 황수신 등이 엎드려 사죄하였다. 이때 승정원에서 각 관사에 천문을 내리어 함부로 사무를 만들었는데 김유양이 승지에 임명된 후로 공사를 힘쓰지 않고 사리를 도모함이 더욱 심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사라현에서 백반석이 산출되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한길도에 성을 쌓는 역사를 그만두자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사관은 해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 없건대 평안도 함길 또는 실롱이 더욱 심하다 하니 청하옵건대 성을 쌓는 역사를 그만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대신에게 위임했는데 만약 유학자의 말을 듣고 모두 고치게 한다면 큰일을 어찌 성공시키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졸국 후에 감사에게 음식물을 내리는 것을 정지하였다. 지편전에서 아뢰기를 지금 듣자온데 여러도의 감사에게 음식물을 내린다 하는데 졸국 후에는 비록 최복을 벗었더라도 아직 백의를 입고 있다면 상복은 실상 법지 않은 것이니 이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전라도의 곡식 종자에 대해 제사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장에 의가하여 신주하기를 전라도의 보리와 밀종자 24,550석을 곤자 의창의 곡식으로서 제사를 매겨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